(2021) 관광 트렌드 영양강화 클래스 여행업 트렌드 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상품 개발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전환과 여행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저도 궁금하고요. 우리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모두 궁금하신 영역인데 정답이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제가 그걸 다 알고 있으면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죠? 돈 많이 벌어서 다른 데가 있겠죠. 저도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행사의 미래를 여행업을 잘 모르는 혹은 여행업을 처음 시작하는 후배들에게 알려준다면 뭐라고 알려주면 가장 좋을까 하다가 딱 떠올랐습니다. 길을 가다가. 그래서 저거다라고 생각한 게 뭐였는가 하면 공중전화입니다. 공중전화는 거의 없어졌지만 문자를 포함해서 커뮤니케이션의 총량은 엄청나게 증가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행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여행을 가는 사람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 여행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 혹은 그걸 진행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아졌지만 앞으로 그러면 여행사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이렇게 많을까? 공중전화와 같은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여행업계, 관광업계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고요. 그러면 공중전화와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갈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여행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5분을 이해하면 여행업의 역사를 한 방에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1989년에 대한민국의 여행이 자유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행업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하면 전 이 5분이 여행업 1.0, 여행사 2.0, 여행사 3.0, 여행사 4.0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행사 1.0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여행업의 대부라고 하죠. 모두투어나 하나투어를 창립하신 창업 1세대, 여행업 1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여행업을 정말로 이제 산업으로 만든 분이시죠.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약간은 제조업 같은 스타일이었죠. 박리담에 많이 만들어서 대량으로 만들어서 대량 판매하고, 그리고 적게 남기더라도 그걸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구조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조업 분위기들을 싫어했던 혹은 거부했던 분들이 이제 여행사 2.0의 여행박사의 신창년 창업자 같은 분들이시죠. 이분은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도 행복해질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들을 했고요. 그래서 새롭게 좀 더 즐겁고 재밌는 여행사 혹은 그런 기업들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게 여행사 2.0 시대입니다. 여행사 2.0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통적인 여행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여행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쯤에 말리얼 TV로 대표되는 여행사 3.0 세대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여행업에 관심이 있었던 청년들이었지만 여행사에서 여행업을 준비한 게 아니라 여행사 바깥쪽에서 IT나 이쪽에 공부들을 하거나 그쪽에 관심을 여행과 연결을 시켜서 여행사 3.0을 탄생시켰고요. 그리고 요 몇 년 사이에 트리플의 김영경 대표 같은 분들이시죠. 이분들이 여행사 4.0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행사 4.0은 기존의 3.0까지는 그나마 여행에 관심이 있거나 내가 여행사를 다르게 운영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었다면, 여행사 4.0은 여행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시다가 이쪽에 여행 관련되는 서비스가 수익이 되겠다 혹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면 주저하지 않고 들어오는 분들이죠. 여전히 뭐가 맞는 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래도 여행사 3.0이나 4.0 정도 되는 디지털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나눠볼 겁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도 하고요. 우리말로는 디지털 전환이라고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여행사분들하고 나눠보면 전통적인 여행사분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여행이라는 것이 원래 근본적으로 아날로그인데 굳이 그런데 그걸 디지털 트랜스모 해야 되냐? 여행 전환을 해야 됩니까? 라고 그게 필요하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스타벅스의 사이런 모드라고 하죠. 이걸 보는 순간 사이런 모드가 이미 우리에게 오프라인 여행사의 미래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고객들을 편리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는
직원들이죠. 스타벅스 직원들은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원래는 음료를 만들고 개발하는 사람들이죠. 바리스타들인데 그 바리스타들이 어느 날 봤더니 손님이 너무 많으니까 하루 종일 자기가 하는 일은 고객을 응대하고 상대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이런오더를 통해서 정말로 직원들이 자기가 해야 되는 일들, 상품을 개발하고 더 나은 상품들을, 서비스를 개발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그래서 여행사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여행사 직원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 중에 상품을 개발하고 기획하는 일들이 조금 등한시되어 왔다면 앞으로는 그것들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원점을 되찾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하면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직원들이 상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그래서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면 OTA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되는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필수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책에서 봤더니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는 이 질문으로 대답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조직에는 사람에 의한 비효율이 존재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yes라고 대답한다면, 조직이나 산업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냐라고 할 때 yes라고 대답하면, 그러면 전환해야 된다는 거죠. 아마 여행업계 분들에게 우리 여행사에 사람에 의한 비효율이 존재합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모두들 yes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전통적인 여행사들에게. 그러면 그들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디지털 전환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디지털 전환의 준비는 우리 산업의 독특한 형태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작아서 제가 크게 해놨는데, 대한민국입니다. 관광객 100명당 일자리가 우리나라는 2명 정도 됩니다. 관광객 100명이 한국을 방문하면, 그러면 그들을 상대하는 여행사 직원들은 관광 일자리는 2명 정도 되고, 제일 많은 데가 방글라데시는 100명에 944명. 그리고 작은 나라들은 대체적으로 잘 사는 나라들 혹은 선진국들이 작습니다. 그러면 조금 앞에 말이랑 좀 안 맞아요. 디지털 전환은 낮은데 관광객 100명당 관광 일자리도 또 낮아요. 이건 뭔가 하면, 첫 번째가 관광산업이 적어도 이 그래프상에서 관광산업은 굉장히 저수익 산업이라는 거죠. 영업이익률이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채용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도 돌아갈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영업이익률도 높이고, 그리고 디지털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반드시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근데 디지털 전환을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전통적인 여행사를 포기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전환이 필요한 이유는 국내외 액티비티 구입 채널의 변화에서도 나오는데요. 그냥 전체적으로 뭐가 늘어나고 있는가 하면 OTA나 메타서치나 모바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고객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예약 단계에서, 예약과 결제단에서는 디지털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러면 고객이 가면 여행사들은 당연히 따라가야 되죠. 그러면 디지털 전환이라는 걸 어떻게 하는 건가? 그럼 도대체 디지털 전환에서 성공한 데는 어떤 데가 있고 어떻게 하는 게 디지털 전환인가라는 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 가장 의미 있는 성공을 거둔 곳은 뉴욕타임즈입니다. 거의 유일하게 성공한 데 중에 하나가 뉴욕타임즈인데, 뉴욕타임즈는 얼마나 성공했는가 하면 2020년에 오면 뉴욕타임즈는 73%가 구독료입니다. 그리고 광고 수익은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이뤄냈거든요. 그러면 뉴욕타임즈는 어떻게 이렇게 성공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이뤄냈는가? 뉴욕타임즈의 전 CEO 이야기인데요. 저널리즘의 우위를 통한 독자 유입, 그리고 이를 통한 저널리즘의 성장이라는 선순환이 중요하다. 뻔한 이야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을 한다고 해서 기존의 신문이 가지고 있었던 저널리즘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저널리즘을 오히려 더 강화해야 된다. 저기는 진짜야. 다른 건 몰라도 뉴욕타임즈에 가면 진짜 기사를 볼 수 있어. 그리고 저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어떻게 바라봐야 되지? 관점은 뭐지? 그게 저널리즘이잖아요. 그 저널리즘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북 경쟁을 하거나 싸구려 광고를 파는 게 아니라 우리 비즈니스 전략은 어떻게든 우리를 돈 내고 보게 만드는 구독 최우선 회사를 만드는 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을 다르게 접근합니다. 뉴욕타임즈의 접근은 지면에 나온 기사입니다. 지면에 실제로 코로나 관련해서 사망자들의 명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나왔는데요. 디지털로 먼저 만들고 디지털에 먼저 올리고, 그것들을 지면으로 가져갈 것과 가져가지 않을 것, 가져간다면 지면에 맞게 어떻게 편집할 거냐를 고민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문기사 지면에는 이렇게 나왔지만 실제 디지털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다르죠. 디지털의 강점을 활용을 하되 우리가 신문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관점, 원점이 뭐냐는 것들을 확인하고 있다는 거죠. 전 여행사들의 디지털 전환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고객들이 여행사에 들어와서 얻으려고 하는 정보가 무엇이고 혹은 그 상품이 무엇이고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것들을 제대로 만들어서 디지털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행산업의 분화가 어떻게 보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행산업은 여행정보산업, 여행예약, 이동서비스, 여행서비스, 예약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여행정보와 여행예약 시장의 분리가 시작이 됐다는 거죠.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배달 시장과 식당 시장이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식당 시장 안에 배달이 붙어 있었죠. 그래서 직접 하는 데도 있었고 아웃소싱을 주는 데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건 식당의 매출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누구도 식당 시장과 배달 시장을 같은 시장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행 시장도 이제 여행 정보 시장과 여행 예약 시장은 이미 떨어져 나갔는데 패키지 혹은 패키지 그룹 패키지 개별은 남아 있는 거죠. 그럼 여행사들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이동 서비스, 여행 서비스, 실제 여행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를 고민해야 되지 여행 정보, 여행 예약을 떨어져 나가는 것도 괜찮다는 거죠.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전환을 하면 뭘 하는가 하면 여행 예약 중에 우리가 가능한 우리 상품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품들을 실제로 예약하고 정보를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을 가져가야 되고요. 앞에 말하는 여행 정보, 여행 예약은 저건 뭔가 하면 우리가 플랫폼이라 그러죠. 모든 걸 다 하는 자기들이 실제로 만든 상품은 하나도 없지만 판매하는 것들은 전 세계 걸 다 팔 수도 있고 다 줄 수도 있는 것들은 그건 이제 더 이상 기존의 여행사들이 가지고 있는 상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행사들은 어떤 상품들을 준비해야 되는가 하면 첫 번째가 뻥튀기나 강냉이는 이제 그만 팔아야 됩니다. 뻥튀기 강냉이라고 하면 정말로 우리는 안 판다라고 그러시는데요. 근데 팔고 계세요. 자기들도 모르게 판매하고 있는 여행업의 뻥튀기 강냉이가 있습니다. 여행업에서 뻥튀기 강냉이는 어떤 거였는가 하면 다낭 상품 혹은 장가게 상품 이런 것들이죠. 어디서 가져오는지도 모르고 누가 만드는지도 모르지만 그냥 가져다 놓으면 팔리니까 판매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이제 이런 시장은 없다는 거죠. 저렴한 인건비와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정통적인 박리담회 방식의 여행사 경영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낮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저임금과 저품질을 선택해야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스스로 끊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코로나가 정말로 만악인데 그중에 정말 딱 하나 잘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떻게 보면 여행사들이 스스로 관습의 권리를 못 끊었는데 그걸 끊게 만들어준 것도 유일한 혹은 정말로 0.0001%의 효과가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뻥튀기 강냉이를 그만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스스로 컨셉들을 새롭게 정립해야 됩니다. 동네 카페가 생존 경쟁에서 불리했습니다. 2020년 자료에 따르면 동네 카페의 폐업률은 12.8%고요. 1년 동안 동네 카페는 12.8%가 폐업했고요. 프랜차이즈 카페는 1.3% 정도가 폐업했습니다. 그러면 왜 동네 카페는 이렇게 많이 폐업했는가 하면 동네 카페는 컨셉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는 컨셉을 본사에서 잡아주니까요. 가격, 그 다음에 인테리어, 상품 모든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동네 카페는 내가 다 준비해야 되거든요. 내가 내 컨셉을 어떻게 잡을까 고민하고 하는데 그것들이 컨셉이 조금 안 맞거나 혹은 그 동네랑 안 맞으면 그러면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컨셉이라는 게 뭔가 하면 컨셉의 재정립에서 컨셉은 타깃 고객과 콘텐츠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타깃 고객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할 건지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코로나19가 지나면 옛날처럼 사가는 사람 모두 아무나 사가세요라고 하는 그런 상품들, 뻥튀기 상품들 이것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들을 이야기하면 그러면 컨셉이 안 맞기 때문에 고객들이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타깃 고객과 콘텐츠를 확인하는 게 그만큼 필요합니다. 컨셉을 재정립하라는 게 무조건 그럼 우리는 확대할 거야, 플랫폼을 할 거야가 아니라 우리한테 맞는 정말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를 확인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의 질문은 이겁니다.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여행사 직원이 전문성이 필요할까? 그냥 디지털만 잘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디지털 전환이 되면 여행사 직원들에게는 훨씬 더 전문성을 요구하게 될 겁니다. 아까 제가 스타벅스 말씀을 드리면서 스타벅스 직원들에게 이제 서비스 역량보다 뭐가 더 중요해질 건가 하면 상품을 개발하고 음료를 만드는 능력들, 제조하는 능력들을 아마 회사에서 더 요구할 겁니다. 그것처럼 이제 앞으로 여행사들도 여행사 전문성이 훨씬 더 필요하죠. 이런 의사한테 우리 진료받을까요? 의료법에 진짜 가능하답니다. 이게 의료법상 가능하다라고 하더라도 의사분들이 이렇게 하지 않듯이 여행사들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여행사 직원이니까 모두 상담 가능하다고 우리는 북남미, 중미, 수유럽, 동유럽, 북유럽 지중해
배낭여행, 허니문, 학단, 기업연수까지 다 가능하겠죠. 여행사 직원이니까. 그래도 이렇게 되면 아까 우리가 의사들을 선택하지 않듯이 여행사를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행사 직원들을 위해서 지금은 뭘 해야 될 때인가 하면 적어도 지금은 직원을 자를 때가 아니라 지금은 직원들을 재교육하고요, 훈련해서 재계약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지금은 누구나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유튜브를 하거나 SNS를 통해서 누구나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행사 직원들은 어떤 인플루언서가 돼야 되는가 하면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여행사 직원들은 여행 상품을 개발하고 인솔하고 가이드를 하는 여행 엔터테이너로서 여행에 관련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모든 사람들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여행사 직원들을 잘라내고 없애고 감추는 게 아니라 여행사 직원들이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상품도 개발하고 여행 전문가로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강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 3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